주관적 인지 장애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경도 인지 장애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주관적 인지 장애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리한의원 원장 정명수입니다. 혹시 주관적 인지 장애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경도 인지 장애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주관적 인지 장애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관적 인지 장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자나 가까운 사람들이 보실 때도 무슨 문제가 있으시나? 왜 저러시지? 라고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 주관적 인지 장애는 인지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로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리지 못하는데 막상 본인은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평소에 내가 분명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도중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잘 알고 평소에 자주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생각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주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막상 본인은 뭔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요즘에?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주관적 인지 장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고령 노인층들 중에 나는 정상이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PET를 찍어 보았을 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PET 양성 비율이 약 15%에서 2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PET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보고 지나치기에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병이 생기기 이전에 치료를 시작한다는 치밀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증상이 약할 때 미리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비단 이것이 한의학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양방, 한방 이런 거 상관없이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치밀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알츠하이머처럼 진행성 질환에서는 치밀병의 개념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경도인지 장애나 주관적 인지 장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주관적 인지 장애는 경도인지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때는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정례한의원에서 치료를 진행하셨던 분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이 치매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의 호전 비율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시면은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유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호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검사를 진행해 보시고 혹시라도 검사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관적 인지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체크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